나훈아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비열한 노인, 전방위로 저격받는 가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이 총체적으로 망라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은 물론이고 방송계에서도 저격을 받으며 나훈아 선생님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훈아 선생님의 라스트 콘서트 때의 작심 발언이 이 연예계를 넘어서서 정치계까지도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좀 길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기사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가왕 나훈아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이 마지막 공연 때 정치 연설에 쓴 시간이 무려 1시간 가까이 된다.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는 좀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훈아 선생님이 사실 마지막 공연 때 팬들에게 절대 울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무릎을 꿇고 눈물도 흘리고 했거든요. 근데 게스트 없이 3시간이라는 공연을 달리면서 왕성한 체력을 과시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됐느냐? 대한민국에서 뒤집고 꺾는 노래는 나훈아가 최고로 잘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공연 막공 때 3시간 중 1시간을 정치적인 발언에 사용을 했다라며 좀 아쉬움을 자아냈다라고 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냥 아름다운 마무리였다면 좋았겠지만 논란을 낳기도 했다. 결국에는 나훈아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이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시간 중 1시간 가까이 일장 연설을 늘어놨다. 마지막 무대를 보려고 온 관객들에게 노래만으로 가득 채워도 아쉬울 고별 공연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그의 말은 지난 58년간 쌓아온 음악적 성취마저 깎아먹은 듯하여 씁쓸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좀 지금 의견이 나뉘고 있죠. 나훈아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작심 비판하는 연예계와 많은 누리꾼들 존재하며, 또 어떤 분들은 나훈아님 정도 되니까 저렇게 시원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틀린 말 한 거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분명히 의견이 상당히 좀 나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저런 말을 했을까라는 의견도 많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번에 확실히 얘기하겠다. 오른쪽이 어디고 왼쪽이 어디고 니는 잘했나? 형제는 어떤 이유가 있든 다투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꼬라지가 정말 국가, 국민을 위한 짓거리인지 묻고 싶다. 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하든 뭘 하든 다 좋은데 반은 국방과 경제를 이야기해야 한다. 지금 우리 머리 위에서 이런 일이 정말 탄이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TV에서 군인들이 계속 잡혀 들어가고 어떤 군인은 눈물을 흘리더라. 중요한 것은 언론들이 그걸 생중계하고 있다는 거다. 저런 건 생방송에서 비추면 안 된다. 누가 좋아하겠느냐? 당연히 위쪽에서 좋아하지 않겠냐. 결국에는 뭐 민주당 김원희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나훈아 선생님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여기에 대해서 문화평론가 김갑수 씨도 비겁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이런 상황 자체가 뭔가 나훈아 선생님을 필두로 하여서 연예계에서도 정치계에서도 양방향에서 압박을 주고 있다라며 나훈아 선생님의 팬분들과 나훈아 선생님의 의견을 지지하는 국민분들은 여기에 양립하여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라는 김갑수 논평가뿐만이 아니라 정치계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런 공개 저격이 지금 비일비재하고요. 중립 아니다. 나훈아는 비겁한 거다. 비열하다.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은 여전히 야권을 비판하며 일이나 똑바로 해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나훈아 선생님이 말을 한
요지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서로 잘한 게 없다. 그런데 왜 나라가 국민을 위한 경제와 국방의 의무보다도 사실상 자기들끼리의 당파 싸움을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논평가와 각종 정치계에서의 비판이 막 쏟아지고 있다 보니 이런 기사도 올라옵니다. 나훈아님, 둘 다 팬다면 뭐가 달라집니까? 양비론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말을 해요. 경제가 이 모양인데 허구한 날 시끄럽게 다투고 말이야. 그러니 나라가 이 모양이지. 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나훈아 선생님의 발언이 난리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회의 인식 속에서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 때문이라고만 봐야 할까? 물론 바램은 자유다. 하지만 그런 중립적이고 정확한 사람은 없다. 정치라는 건 원래 시끄럽다. 하지만 왜 시끄러운지를 아는 것이 시민의 덕목이 아니겠나? 라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나훈아 선생님의 저런 발언은 이도저도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잘못했다고? 당신들의 기본권조차도 이번 분쟁에 모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월 3일 내란의 본질은 말로 다투는 정치 게임에 이제는 총칼이 통하는 시대로 돌려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 이것이 성공했다면 더 이상 헌법은 작용하지 않았다라며 둘 다 혼내야 한다라는 나훈아 선생님의 양비론은 부질없다라고 맹렬히 비판합니다. 그리고 위험하다라고 말을 해요. 둘 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당신들의 헌법적 기본권도 이 분쟁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인식은 특정 유명 인사의 몇몇 발언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나훈아의 발언은 정치를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일상 속의 수많은 소시민들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혐오를 대변하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서서 정치적 이념을 완성시키지 않으면 결국 이도저도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지금 쏟아집니다. 가왕 은퇴가 왜 이러나. 박수만 받았으면 좋았을 것만.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200여 개의 자작곡, 발표한 노래만 3000곡, 국민 히트곡만 120개, 나훈아 선생님을 가왕으로 부르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의 정치적 발언은 결국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불러일으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스형을 부르며 한탄하던 나훈아에게 대중이 열광한 이유는 환멸을 넘어 그가 세상을 바로 보자고 권유하자라는 현자의 목소리를 느껴서였다. 난데없이 오른팔, 왼팔 모두를 싸잡아 비판하는 나훈아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연륜과 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조차 사실 따지고 본다면 왼쪽은 잘했냐라고 말한 것 자체가 민주당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 입장에서는 옳은 소리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마지막 콘서트 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개판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 사실상 이제는 반대측에서도 좋지 않은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걱정되는 탄핵 정국의 종착점은 과연 무엇인가? 가왕 나훈아의 이 10일날 고별 무대에서 양쪽을 모두 다 비판했었던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날벼락 같은 사태를 겪고도 국민은 뒷전이고 수단을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 쟁탈전에 몰두하는 정치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이를 두고 내란 세력 비호 양비론을 운운하는 건 민심과 동떨어진 근시안적 태도다라고 정확하게 꼬집은 칼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은 알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민생은 뒷전인 상태로 이렇게 지금 서로 권력 쟁탈전만 몰두하는 사태를 비판한 나훈아 선생님의 말이 옳았다라고 하는 거죠. 적당히 해라. 이런 기저로서 한 이야기를 내란 세력 비호 양비론. 그러니까는 양비론, 양쪽 다 이도저도 아니게 그리고 내란에 대하여 비호하는 이런 이야기는 문제됐다라는 정치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연예계의 움직임은 사실상 민주주의적인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민심과 동떨어진 태도라고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계에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구설수에 올랐었던 바로 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이번 탄핵과 관련한 발언으로서 결국에는 애국경찰관 여러분들은 단호히 한남동 차출을 반대하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나훈아님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만약 이렇게 탄핵을 집행하는 세력들을 계속하여 체포를 한다라고 하면 나훈아도 내란 동조자인 거냐? 왜 전남도지사와 민주당 국회의원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거냐? 결국 나훈아 선생님의 발언도 이렇게 한쪽 편에서 정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나훈아 선생님을 많이 응원하던 팬분들 입장에선 우리는 그런 걸 바란 건 아닌데 라는 분도 계실 거고, 오히려 나훈아 선생님의 발언에 대해서 맞는 말이다, 지금 뭐 좌쪽 왼쪽 편이 잘못됐다 이렇게 동조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양쪽 다 문제다 라는 것에 동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확실한 건 나훈아 선생님과 그를 지지하는 7, 80대의 많은 어른분들의 이야기를 이런 평론가와 연예계에서 싸잡아 비판을 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씁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나라가 들썩이다 보니 연예계도 덩달아 시끄러워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에 대한 잣대가 너무나 예리하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나훈아님의 최근 정치적 발언 때문인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김갑수 씨가 나훈아 나이 78세 그 또래 노인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라면서 작심 비판 굉장히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자, 가수 나훈아가 은퇴 콘서트에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간 가운데 문화평론가 김갑수가 비열하다며 지적을 했다. 야, 심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열받은 김갑수, 나훈아는 교활한 노인이다 라는 제목의 영상까지 게재가 됐다고 합니다. 좀 심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지금 난리가 날 만한 일이 과연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날 진행자 최욱은 나훈아가 은퇴 공연장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은 진압해가는 과정인데 한쪽은 벌겋고 한쪽은 퍼렇고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 그러자 김갑수 씨는 비열한 거다. 자기가 어느 쪽 편을 들고 있는데 입장이 곤란할 때 비판을 피해가려는 말을 했더라고 지적합니다. 그분 나이가 78세인데 도대체 그 또래의 노인들은 왜 그럴까? 라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탄핵 정국에 관련하여 마지막 은퇴 콘서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가수 생활을 그만두는 마당이라 아무 소리를 안 하려고 했다. 근데 왼쪽이 오른쪽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다. 왼쪽 너는 잘했냐. 결국 한쪽 당을 비판하는 목소리였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결국에는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과 최민희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등은 입 닫고 은퇴할 것이지 무슨 오지랖이냐. 단순한 진영 논리로 지금의 현실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전남지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나훈아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맹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직접적으로 연예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굉장한 비판을 하게 됐던 거죠. 뭐라고 했느냐? 일이나 똑바로 해라, 용서 못한다 라는 은퇴 공연에 대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맹렬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요, 왼쪽이 잘한 게 없으니 비상계엄도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는 거냐. 또 이현주 최고위원은 왼팔이든 오른팔이든 다 몸에 필요하다.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 그런데 오른팔이 감염이 되어 썩어가기 시작했다면 어쩔 텐가. 김원희 의원은
한평생 그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세상 일에 눈 감고 입 닫고 살아갔으면 갈 때도 입을 닫고 그냥 갈 것이지 무슨 오지랖이냐. 와, 맹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의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나훈아는 모두가 인정하는 국민 가수다. 나 또한 그의 찐팬이지만 요즘 시국 관련 발언은 아무리 팬이어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양비론으로 물타기를 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 결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나훈아님은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막 그런다. 그래서 내가 니는 잘했냐? 라고 한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오른쪽도 별로 잘한 게 없어. 그렇지만 니는 잘했냐? 이런 이야기다. 여야 모두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다. 그런데 이걸 또 딴지를 걸고 앉아있다. 오늘이 마지막 공연이니까 속 이야기를 나는 해야 되겠다. 국회의원인지 도지사인지 잘 들으시라. 나보고 뭐라 하는 저것들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해라. 어디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난리를 치고 있냐. 그러자 이 객석에서는 옳소 맞습니다 라는 호응이 막 번지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선거할 때 보면 한쪽은 벌겋고 한쪽은 퍼렇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안 그래도 작은 땅이다. 나에게 1년만 시간을 주면 경상도 출신은 전라도에, 전라도 출신은 경상도에서 국회의원에 나가도록 법으로 정하게 만들겠다. 동서화합이 되어야 한다. 우리 후세에 이런 나라를 물려주어선 절대로 안 된다. 갈라치기는 안 된다. 라고 힘주어서 말을 했던 겁니다. 가수 생활 기간 동안 겪은 11명의 대통령 사진을 콘서트장에서 띄워버렸어요. 아마 모르셨던 분들 좀 계실 겁니다. 그만큼 이 나훈아 님이 좀 진심으로 이번 사태에 작금 비판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뭐라고 했느냐? 오래 노래한 것을 한 장면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고민해서 생각한 게 이거다. 박정희부터 윤석열까지 11명의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가수를 하고 있다. 라고 언급을 하며 1967년 이래 반세기를 넘는 세월 동안 대중 앞에서 노래를 한 나훈아는 이날 무대를 끝으로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호랑이 같은 카리스마를 뿜어내던 그 역시 공연 말미에는 눈물을 참지 못했고 무대에서 무릎을 꿇고 한평생 자신을 지지해준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스타니까 구름 위를 걸어 다녔다. 별 밖에 하늘에서만 살았다. 그렇게 사느라 애도 먹었다. 이제는 땅에서 걸어 다니겠다. 나도 안 해본 것도 해보고 안 먹어본 것도 먹어보고 안 가본 데도 가보려고 한다. 장 서는 날 막걸리와 빈대떡을 먹는 게 가장 하고 싶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가수로서 어떤 자신의 인생사와 더불어 이 작금의 사태, 이런 국민적 편가르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지만 김갑수와 같은 문화평론가 입장에서는 단순한 이런 갈라치기를 오히려 이끌어내고 있다라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맹렬하게 비판했어요. 그 또래의 노인들은 왜 그럴까? 이게 어떤 일을 불러일으켰는지 아십니까? 나훈아 선생님을 응원하는 수많은 팬덤뿐만이 아니라 이 그 나이 또래, 그러니까 60대에서 70대 이상의 분들은 왜 그럴까라는 김갑수 씨의 이 말 한마디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이 댓글을 보면요. 여전히 편가르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갑수는 왜 오지랖을 떨고 있냐라는 분들, 결국에는 나훈아 선생님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냐, 뭐 노망 났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나훈아 선생님 응원합니다 라는 말도 있고, 애국자한테 김갑수 같은 자가 어떻게 그 마음을 알겠냐라는 비판도 있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김갑수 평론가에 대한 비판이 더욱더 맹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나훈아 선생님에 대하여 비열하다, 노인의 물타기가 나라의 앞날을 망친다라는 추가적인 비난까지 쏟아졌던 겁니다. 지금 보면 사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김갑수 씨가 유튜브에서 맹렬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했잖아요. 진행자 최욱 씨 역시 지금 이게 전형적인 물타기다. 완벽한 전형적인 물타기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의견이 달라서 다투고 있냐? 아니다.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이다. 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범죄다. 거기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그러자 비열한 거다. 중립행보라기보단 사실 어느 쪽 편에 들고 있는데 입장이 곤란할 때 나름 발을 빼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 결국에는 78세 먹은 한 노인의 음성이다. 그 70대, 80대 노인들은 왜 그럴까 하는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다.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노인들의 일반 정서가 뭐냐. 계엄령이 발동되면 민주주의 체제는 없어지고 개인의 자유나 인권, 주권이 다 사라진다는 걸 이들도 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그것이 바로 이들의 제일 큰 인식이다. 개인이 자존을 가지고 주권 행사를 하여 대통령을 스스로 뽑고 민주정 체제 하에서 작동되는 현대사회가 거추장스럽고 사치스러운 거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뭐가 더해져 있냐라면서 막 정치적 비판을 하는 거죠. 뭐 노예의식이 뿌리 깊이 무전자로 남아있다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요. 나오나 씨만 해도 민주공화정이 사라지고 계엄 군사통치가 시작될 직면에서도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다른 논점이다.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노인들의 전형적 비겁성이다. 입 다물고 집에 있어라. 나도 살아있다고 목청 높여 외치는데 이게 나라의 앞날을 망치고 있는 거다. 와, 엄청난 작은 비판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맹렬히 비판한 김갑수 씨는 앞서 임영웅 가수에 대한 정치적 침묵에 대해서도 맹렬히 비판을 했었죠. 사실 이 당시 때도 김갑수 씨는 임영웅 가수에게 계엄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비판까지 쏟아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번 사태에 대하여 정치적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항상 맹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영웅 가수에 대해서도 계엄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이건 민주공화정의 존립에 관한 문제다. 내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이럴 때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직업인으로서 소리를 내느냐. 그들이 하고 싶은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노래에 검열이 없는 건 역시 민주주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연예계에서도 지금 편이 갈라치기가 되고 있어요. 노인 어른이 구분되어야 한다. 이승환 씨가 또 무언가 글을 썼는데 나훈아에 대한 비난 댓글은 왜 올라왔나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나훈아 선생님의 이 발언 이후에 이승환 가수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노인과 어른은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글을 써 올리자 일부 팬들이 가수 나훈아 선생님과 연관을 지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때마침 나훈아 선생님이 최근 자신을 비판한 야권 인사들을 향해 어디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승환 씨가 지난 13일 날 SNS에 이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노인과 어른은 구분되어야 한다. 얕고 알량한 지식, 빈곤한 철학으로 그 긴 세월에도 통찰이나 지혜를 갖지 못하고 그저 오래만 살았다면 노인이다. 어른은 귀하고 드물다라고 글을 올렸던 겁니다. 그러니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이승환 씨의 팬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이 글이 나훈아를 겨냥한 댓글을 달았다라는 겁니다. 한 팬은 노인 한 분이 자기 분야 최고라는 타이틀을 달고 마치 세상사 모든 걸 다 한다고 거들먹거렸더라. 그 가수가 은퇴하고 제2의 인생을 펼칠까 걱정이 된다. 마치 나훈아 선생님이 이번 발언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라고 저격 댓글을 단 겁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대한민국이 당한 위기와 좌우의 문제가 아닌데 본질을 흐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다. 노래를 들으러 온 관객한테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말을 하는 너무나 예의 없는 노인이 있다. 라면서 나훈아 선생님을 저격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지금 정치계에서도 좌우로 나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의 정치적 발언 그 이후를 설명하는 기사가 있어요. 연예인의 정치적 발언은 대중의 관심사가 크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개인적 영역이지만 SNS로 의견을 피력할 경우 대중들에게 큰 영향력을 지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비판과 옹호, 응원
양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간 뚜렷하게 정치색을 드러냈던 가수 이성아 씨 경우도 뭐 공연이 취소가 되고 난리가 났었죠. 임영웅님은 어땠습니까? 그저 침묵을 지켰을 뿐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설명을 기사에서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고 가수로서의 본업에 충실하겠다라는 의미라면 이 또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낸 가수들은 어떻습니까? 공연이 취소되거나 그 이후로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연예인들의 정치색을 둘러싼 논쟁들은 과거부터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이명박 시절에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영향력이 큰 연예인의 정치적 발언은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전문 지식이 없는 정치적 발언은 대중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팬들을 분열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연예인으로서는 부담이 큰 결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가수의 이번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언론사에서 꼬투리를 잡고 끌어내리는 겁니다. 자, 임영웅 가수의 이 중립적 입장, 찬성하는 이야기에는 연예인도 표현을 안 할 자유가 있다. 정치적인 역할을 강요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비정상이다. 과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예인들의 섣부른 메시지는 위험하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영향력이 큰 공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들이 목소리를 내준다면 자신들의 주장이 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뭐 사회적 역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연예인의 정치적 메시지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논설위원회 결론이 있습니다. 임영웅의 반려견 생일 축하 게시물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정치적 사건과 맞물리며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을 뿐이다. 이 사건은 연예인의 발언과 행동이 정치적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사례이다. 그들도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개인이다. 일반 개인처럼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표현을 안 할 자유도 있다. 그런 메시지를 내든 말든 개인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정치나 사회적 메시지를 강요하는 게 오히려 비민주적이자 전제적, 집단적 발상에 불과하다. 연예인은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발언이나 게시물을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대중 역시 이러한 행보를 자유민주적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임영웅 가수가 잘못했다라기보단 너무 좀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말이죠. 근데 제가 최근 나훈아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었죠. 어른이 얘기하는데 결국 나훈아님에 대한 발언에 파장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12일 날 은퇴 콘서트 마지막 공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일 날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라면 생난리를 친다. 왼쪽 팔을 가리키며 그럼 너는 잘했나? 라고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쪽 편에 있는 뭐 전남지사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그러다 보니 12일 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아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하겠는데 저것들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 내가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라고 막 뭐라고 한다. 그래서 니는 잘했나? 라고 한 거다. 너는 잘했냐? 별로 잘한 거 없다. 이런 얘기다. 나는 선거할 때도 보면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파랗다. 이것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다. 안 그래도 작은 땅덩어리에 경상도가 어쩌고 전라도가 어쩌고 이러고 앉아있다. 나한테 시간을 주면 경상도 출신은 전부 전라도로 가서 국회의원 나와라. 전라도 출신은 전부 다 경상도로 가서 국회의원 나와라.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그래야 동서화합이 된다. 우리 후세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면 안 된다. 자신들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어디 어른이 얘기하는데 난리를 치고 있냐.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형과 동생과 다투면 둘이 똑같이 혼을 냈다. 이런 개념이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할 것 없이 전부 혼나야 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글쎄요. 의도가 어찌됐건 이 발언의 한 번으로 인해 나훈아님은 계속
여기에 관련되어 엮이게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입을 열었든 열지 않았든 이 가황조차 엮이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논설위원이 명확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것은 오히려 사회적 시선의 왜곡점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가수는 노래를 잘하면 됩니다. 공연을 잘하면 되고요. 팬들에게 모든 것을 잘 배려해주면 됩니다. 이 대중들은 그러지 못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나훈아 선생님이 은퇴 공연에서 왼쪽은 잘했냐, 서로 헐뜯고 물어뜯을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터졌습니다. 웃긴 양반이다. 양비론 물타기 안 된다. 야권의 반발이 터졌다. 자, 나훈아 선생님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의 가황이잖아요. 이번 은퇴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고, 사실 임영웅 가수가 유일하게 단독쇼에서 따라가지 못했던 1위의 성적을 가진 것이 나훈아 선생님입니다. 물론 첫 번째 방영이었고 예능방송 출연 거의 최초였기 때문인 점도 있지만 그만큼 어쨌건 대단한 가수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나훈아 선생님조차 정치적 발언을 하자마자 지금 비판 세례가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어요. 왜 나훈아 가수가 이야기한 것에 임영웅 가수를 엮냐. 지금 같은 정치적 시점에 나훈아 가수의 발언은 올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임영웅 가수가 침묵을 지켰던 것은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를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임영웅 가수가 만약 발언을 했다라면 그 후폭풍 제가 설명드렸죠? 어떤 가수들은 아예 공연이 다 취소가 되고 있다는 거. 물론 그걸 염려해서만 임영웅 가수가 침묵한 건 아니지만 때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입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훈아 선생님이 지금 뭐 상대방 측 당원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형제의 이야기를 하며 어떤 이유든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 가지고도 지금 전남도지사는 가수 나훈아가 모두가 인정하는 국민 가수인데 나 또한 찐팬이고 경외하지만 요즘 같은 시국에 이런 발언은 동의하기 어렵고 우려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나훈아님을 저격하는 글도 썼어요. 참 웃긴 양반이다. 한평생 그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세상 일에 눈 감고 입 닫고 살았으면 갈 때도 입 닫고 그냥 갈 것이지. 무슨 오지랖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참 머리 아픈 부분입니다. 임영웅 가수가 입을 다물었을 때 수많은 의원들, 수많은 관계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임영웅 가수 입 다물고 있냐? 지금 같은 시국에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는데 나훈아 선생님처럼 정작 입을 여니까 조용히 있던 사람이 왜 입을 여냐. 그러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겁니다. 임영웅 가수가 결국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을 이번 나훈아 선생님의 사례로 참 본의 아니게 반증이 되지 않았나. 좀 드렸죠. 임영웅님과 다르게 자신이 어떤 소신 발언을 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된 가수들도 존재한다. 이 JK 김동욱 씨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공연이 취소가 되었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음악으로 계몽시켜 주겠다. 공연이 취소된 JK 김동욱 자신감을 표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기사를 좀 보니까 대구 지역의 무료 콘서트에서 듀엣으로 섭외를 받았다가 취소당했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 이후에도 나는 공연 요청이 계속 오고 있다. 음악으로 계몽시켜주겠다. 아무리 악플을 써봐야 지적 수준 떨어지는 너희들의 댓글을 보지 않는다. 강서구 쪽에서도 공연을 와달라 요청하고 여기저기에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신다. 왜 내가 전설인지 증명해드리겠다. 너희도 콘서트에 오면 할인도 해주고 음악으로 계몽도 시켜주겠다. 소신 발언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이 정말 현명했던 선택이었는가를 놓고 본다면 사실상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임영웅 가수는요, 같은 연예인들에게도 굉장히 극찬을 받고 팬으로 입덕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나문희 선생님은 또 어땠습니까? 나는 임영웅 가수가 우리 영화를 보고 OST 제안을 승낙했다고 하더라. 영옥 언니가 찐팬 1호다. 왜 저렇게 임영웅 좋아해? 라고 했는데 같이 콘서트에 갔다가 내가 임영웅에게 홀딱 빠져들었다. 그렇게 사람을 녹여낼 수가 없다. 아주 진국이고 똑똑하고 배려를 잘한다. 마치 나에게 노래를 해주듯 정말 잘 부르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죠. 김영옥 님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임영웅은 나의 첫사랑과 같다. 영웅시대가 야단을 떨만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취재진들과의 인터뷰에서 쏟아냈습니다. 임영웅 가수를 이미 수년 전부터 응원해 왔었던 분으로 찐팬으로 너무나 유명하죠. 이 나문희 선생님과 김영웅님의 행보에 임영웅님이 OST를 적극 수락했다라는 거. 이거 흔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일까요? 절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흔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나이 있으신 연예계 선배님들조차 임영웅 가수의 행보를 보고 응원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황당한 기사들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임영웅 가수의 선택이 지혜로웠다라고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일까요? 임영웅 가수가 과거 한 잡지사와 했었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신정훈 대표님이 영웅이가 지금까지 요청한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리오넬 메시를 만나는 것과 바로 이 잡지사 인터뷰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구 선수를 꿈꿨기 때문에 포포투 잡지사와의 인터뷰 내용이죠. 아마 아시는 분들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때부터 이미 임영웅 가수의 어떤 방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속사에 자신이 인터뷰를 하고 싶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자신의 유명세,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군대에 과거에 있었던 4개월 정도 선임이었던 동갑내기 친구와의 우정 때문이었죠. 축구를 너무나 좋아했고 이 포포트 잡지사의 정기 구독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고 인터뷰 요청이 오자 울컥하여 무조건 내가 인터뷰를 해야겠다. 결국 어떻습니까? 임영웅 가수는요, 콘서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말을 아낀 건 역시 자신의 이득, 이윤을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게 아주 답답해서 환장할 노릇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임영웅 가수를 끌어내리기 위한 세력들은 온라인상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영웅 가수가 이 당시 때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보면요, 축구선수에 대한 꿈도 이야기를 해요. 임영웅 님이 돈을 더 벌겠다라고 했다면 축구를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공연 열심히 하고 하루에 행사 10개씩 뛰고 예능 방송 나와서 방송 열심히 하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만 생각했다면 그런 활동을 더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임영웅 가수는 의리 때문에 또 자신의 꿈 때문에 이 잡지사의 인터뷰를 아주 빠르게 승낙을 했고 그 인터뷰 사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메시라는 선수에 대한 모습,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리고 첫사랑과 결혼을 했고 남자다운 면모와 삶을 사는 것이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직 돈을 많이 벌고 크게 성공한 사람이 멋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여생을 보내는 남자다운 삶이 멋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임영웅 가수가 이 당시 때 초창기에 했던 인터뷰 내용만 봐도 얼마나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축구 선수의 꿈도 어느 정도 이뤄나갔죠. 최근 얼마나 많은 축구 경기를 해왔습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임영웅의 목소리에는 그런 힘이 있다. 말을 걸어오는 듯한 진정성, 역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사와 울림이 있다. 그에게 새로운 스타일을 입히고 또 다른 매력을 요구하지만 우리도 노래하는 임영웅을 가장 좋아하고 있다.
모든 세대에게 사랑받는 가수, 국민 가수가 되고 싶다. 국민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임영웅님이 왜 말을 아꼈고 콘서트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미 저는 수년 전에 했었던 초창기 때의 임영웅님의 이 인터뷰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어요.